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트루TV 방송을 32차 코로나19 이슈가 금융시장을 완전히 지배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이 코로나가 이슈가 이제는 어떤 두려움을 떠나서 이제 공포 수준까지 현재 진전이 되고 매우 많은 국민들이 현재 고통을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 이슈가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갈수록 이 패닉 상태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트루TV 방송입니다. 이 코로나19 현재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 2020년 2월 26일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한에서 출발한 이 코로나가 현재 이 우한 지역을 넘어서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 한국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현재 유럽, 그 다음에 또 요새 최근에 중동이 크게 현재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륙간 이동을 통해서 현재 그 남미, 북중미, 미국이 현재 코로나가 현재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각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3월 2일 날짜 기준입니다. 그래서 중화권 상태를, 이게 중국이죠. 중국의 어떤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이 중화권의 이 감염 확진자 증가세는 매우 둔화되고 있는 매우 긍정적인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베이성 증가는 114명, 우한이 한 110명에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조금 4명이 더 포함된 걸 알고 있고, 후베이성 외에는 14명, 홍콩 1명, 대만 1명 포함해서 그 후베이성 외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현재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이 중화권은 매우 긍정적인 지표를 보여서 어느 정도 이 현재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제대로 잡히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 지역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특히 중화권의 누적 감염 확진자 수를 본다 그러면은 2020년 3월 2일자로 보면은 이 누적 감염 확진자 수가 약 한 8만 174명, 증가율이 0.3%로 현재 그 확진자 수 증가율이 급격하게 현재 줄어들고 있고, 더 이상 그 확진자 수도 8만 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거로 매우 긍정적인 지표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월 2일 날짜로 중화권 외 지역의 어떤 상태를 보면은 특히 동아시아, 유럽, 중동에서 감염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매우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연일 한국의 신규 감염 확진자 수는 한 600명, 지금 3월 2일 날짜로 중화권 신규 확진자가 128명보다도 5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인구 15억과 한국 인구 5천만을 비교했을 때 현재 확진자 수가 한 4,812명과 중국 14만 명과 매우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보다도 좀 높은 감염자 확진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그 비교입니다. 또한 이러한 감염 확진자는 1,501명, 신규 523명으로
누적 사망자가 66명으로 치사율이 한 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염자가 상당히 많을 거로 예측되며 치사율이 1%에서 2%를 적용할 경우에 이란 같은 경우는 3,000명에서 6,000명이 감염될 것으로 일단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중동 지역이 매우 심각하게 지금 감염자 수가 증가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란 전역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한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개국 인구만 해도 약 한 3억 8천만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동 지역에 대한 이 감염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고, 또한 이쪽은 이 병역 체계라든가 의료 수준이 낮기 때문에 확진자 수뿐만 아니라 현재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을 보겠습니다. 이태리가 신규 확진자가 현재 342명으로 누적 2036명으로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 수가 52명입니다. 이태리가 급격하게 현재 지금 이 증가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독일이 누적 165명, 프랑스가 누적 191명, 스페인 누적 120, 섬나라 영국은 40명, 또한 가장 북쪽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까지 증가하기 시작해서 유럽이 본격적으로 현재 코로나19가 현재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을 보겠습니다. 이 미국은 현재 최근 자료입니다. 현재 6명이 현재 그 확진자 중 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진자 수를 본다 그러면은 이 캘리포니아주, 이 주가 지금 현재 그 10명에서 25명 이상이 되는 현재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텍사스주, 그 다음에 동부지역, 마이애미, 뭐 이쪽 주에서 현재 지금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이 숫자는 다이아몬드 프린스 크루즈 현재 45명을 제외한 어떤 숫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현재 그 전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감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 뚜렷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사망자가 6명을 봤을 경우에 치사율을 1%에서 2%를 적용하면은 한 300에서 600명이 이미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진단 키트를 대량 생산하면서 감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진단 키트 생산량만 봐도 그 급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이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금융시장은 급속도로 패닉 상태에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표를 대표적인 어떤 지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은 이 중국발 현재 코로나19에 의해서 이 공급망이 급격하게 현재 붕괴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공급망 붕괴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게 이 수요, 이 모든 현재 코로나에 의해서 아시아, 유럽, 현재 중동, 미국까지 해서 이 수요, 이 공급 대비 사고자 하는 수요층이 급격하게 현재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디플레이션, 이 디플레이션을 또 겪고 나고 나면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충격이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2020년 1월, 2월, 3월 초까지 해서 지금 현재 그 디맨드 인덱스가 1.4 이하로 현재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 디플레이션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이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 과거에 대공황을 보듯이 인플레이션, 하이 인플레이션을 오게 만드는 중요한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화물 선적 지수를 보면은 이 현재 공황을 하와 리세션을 볼 때 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현재 무역을 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이 선적에 대한 지수를 살펴본다 그러면은 현재 과거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2009년 10월 이후로 최저치를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만 봐도 현재 화물 선적 지수에 대한 그 하락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12개월 이내에 최저치를 현재 그 지표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선적 불황이 과거 2015년도, 17년도에 1차 불황이 왔었는데 지금은 2차 불황이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 1월, 2월, 3월로 해서 본격적인 어떤 선적 불황이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데이터만 봐도 과거에 현재 2016년에 현재 그 선적에 대한 불황보다 더 심각한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PMI 지수라고 이 제조업 지수입니다. 제조업 지수라는 것은 이 소비재 등등 생산자 지수인데 이 통합 지수로서 중국이 현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한 2개월 정도가 생산 중단이 되는 바람에 2020년 1월 이후 40.3 이하로 추락을 했습니다. 실체적으로 이 지표는 통계치고 이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어떤 데이터고 실제적인 어떤 데이터는 40.3으로서 급격하게 현재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종합 PMI 지수가 보신 바와 같이 76개월의 최저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어떤 그때보다도 더 지금 현재 PMI 지수가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현재 보여줬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전체적인 어떤 PMI 지수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급격하게 하락되고 있는 걸 갖다가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지수와 2년물 현재 그 지수를 국채 현재 수익률을 살펴본다 그러면은 이 차이가 0.3으로 매우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3월 3일 날짜 기준입니다. 3개월물은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 보신 바와 같이 현재 10년물과 2년물에 대한 현재 지금 그 간격이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0.3까지 그래서 3월달이 지나면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3개월물은 이미 2월 20일 날짜로 10년물이 1.13, 2년물이 0.86, 3개월물이 1.25로 이 두 데이터를 보면은 이미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이 경기 불황이 온다는 것은
현재 10년물과 2년물의 대표적인 역전 현상이 났을 경우에 틀림없이 6개월 이내에 불황이 옵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 이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현재 국채금리도 급격한 역전 현상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걸 여실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0년물 미국채 금리와 S&P 500 배당 수익률이 이미 역전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의 의미는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됐을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자산인 장기 채권을 구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 S&P 500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대 지수에 대한 배당 수익률로 유지를 할 것이냐, 이단 선택 기준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에 현재 10년물 미국 국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에 대한 주식시장이 하락과 동시에 10년물 미국 국채에 몰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수익률이 역전이 됐습니다. 더불어 30년물 미국 국채도 최근에 3월 1일 기준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은 2000 금융위기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가 이미 4개월을 거쳐서 역전이 되었고 2011년에서 13년에도 5개월간 역전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고 2015년 9월에서 2016년 10월까지 역전이 됐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2019년 8월 이후부터 역전이 돼서 지금까지 이 S&P 500과 10년물이 역전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경기 하락,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짜로 이 패드가 전격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 폭도 50bps 0.5%를 인하를 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1에서 1.25%로 기준금리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투자자들은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정 사실화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못해도 0.5포인트까지는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 100% 했습니다. 틀림없이 시장이 요구한 대로 패드는 전격 금리 인하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가 성급한 것인지 시장에 약발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미국 3대 지수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힌다. 이미 이 패드의 금리 인하가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규모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향후 시장에서는 이제 패드가 쓸 수 있는 정책은 대규모 양적 완화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측하고 분석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낙관론은 계속 높이고 있으나 중국 이외의 지역은 점점 속도가 매우 빨라 중국의 낙관론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은 이 확산 속도가 짙게 굴릉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단기간에 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지만은 확진자가 단기간에 1000명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이 패드가 대규모의 양적 완화, 4차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전부 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FOMC는 3월 18일이지만 그 전에 아마 양적 완화에 대한 강력한 예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는 중국을 약 한 2달간 마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과 미국으로 퍼져나가 중국보다도 더 오랫동안 마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이제 시작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국의 그 예를 봤듯이 이 오랫동안 적어도 6월달, 7월달까지도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화장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년물 국채금리가 S&P 500 배당 수익률을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샌더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최근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새로운 우려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위서가 지금 현재 그 영향이 더 커지고 주식시장이 더욱 하락할수록 트럼프의 정반대의 정책 입장이 있고, 특히 경제 쪽으로는 MMT 경제 1호를 내세우는 샌더스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주시장이 더욱 붕괴될 때 이 샌더스가 이 트럼프를 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 시장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3대 지수가 최근에 12% 정도 하락을 하였으나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하락으로는 한 40% 이상, 이 부분은 세계적인 유명한 르비니 교수가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 이상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대공황으로 갈 어떤 단계에 진입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패드는 이러한 코비드19에 의해서 이미 0.5% 금리 인하를 썼습니다. 이제는 이 통화정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대규모 양적 완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이 막다른 길에 2020년도에 대공황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황을 가는 어떤 예를 본다 그러면은 이 세이프존, 언제나 이 금리와 통화를 안정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조언이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금리는 이미 마이너스권으로 제로금리로 가고 있고 대규모 양적 완화로 현재 가기 때문에 현재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더 이상 이 패드가 정책을 쓸 수 없는 그런 어떤 길목에 서 있다 라고 현재 그 코로나19와 세계 금융시장을 현재 그 견주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트루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